이 이야기는 2013년 어느 여름날 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평소에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유명했지만 그날 밤 유독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젊은 여대생인 수지는 방학을 맞이해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수지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는 그녀의 집 뒤편에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땅을 파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수지는 후레쉬를 챙겨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장마철이라 그런지 습기가 자욱했습니다. 수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이제는 땅을 파는 소리뿐만 아니라 낮은 중얼거림까지 들렸습니다. 그 중얼거림은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고 들을수록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소리가 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고 그는 실제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옆에는 오래된 삽과 커다란 검은 천이 놓여 있었고 그는 천천히 무언가를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인의 외모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길고 하얀 머리와 불규칙하게 빠진 이빨 그리고 수심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직감을 믿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노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몸이 굳어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그녀는 겨우 집에 도착했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노인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과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수지는 부모님께 어젯밤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며 아마 거기 살던 노인이 아닐까 추측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수진이 그날 밤부터 매일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노인과 마주쳤고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억센 목소리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퍼뜨리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진의 고향에서 실제로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손이 묶인 채로 묻힌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에 내려온 전설에 등장하는 검은 천을 두른 무덤지기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를 그 노인과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지는 다시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곳은 점차 미확인 괴담의 발생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저주받은 수호자였으며 땅 아래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한국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며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마을에 가게 된다면 밤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외진 시골 마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여름방학 동안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지인의 소개로 시골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머무르며 문학 작업을 하는 인턴십을 제안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환경에서 글을 쓰고 싶던 저는 그 기회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옥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집 주변은 무성한 숲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진 나뭇잎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만 밤이 되면 나무들이 뿜어내는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한옥에서 머무르다 보니 집이 내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지붕을 기어 다니는 작은 동물들의 소리, 그리고 간혹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낮은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넘겼지만 그 소리들은 밤마다 반복됐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한옥의 정원 쪽 창문으로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체가 사람의 실루엣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져서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려던 순간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는 없었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가 목덜미를 잡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은 점점 선명해졌고 어디로 갔을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세대 전에 이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실종되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죽은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영혼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라진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여인의 출현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경험에 시달리다 결국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막집을 떠나려던 순간 한옥의 마당에서 한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올랐고 그 자리에 작은 은빛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주워 보니 이름 모를 여인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 여인의 모습과 목소리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여름,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은 한옥의 이야기. 그곳에서는 아직도 그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외곽 깊은 숲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피하는 악명, 높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 이유는 이 집에서 간혹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와 밤에 나타난다는 정체 모를 형체 때문이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4명의 친구들, 민수, 지영, 철수, 그리고 나영은 오랜만에 캠핑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모험심이 넘치는 성격이라 항상 새로운 곳을 탐험하길 좋아했다. 지나가는 마을 주민에게 폐가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다. 자욱한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고 숨소리마저 조용히 억제된 듯한 고요함이 그들을 맞았다. 숲길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자 그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덩그러니 서 있는 오래된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들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어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그리고 위층의 침실은 그저 오래된 가구와 쓸쓸한 공기의 흔적만 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주방에는 며칠 전까지 누군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찻잔과 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문 날짜였다. 1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위층에서 울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소리에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멈칫했다. 민수는 누구 있나요?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계속해서 울리는 발소리. 그들은 무심코 2층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따라 마지막 방에 이르자 발소리가 멈췄다. 문을 천천히 열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피아노에서 갑자기 하나가 울리며 섬뜩한 소리로 방을 가득 채웠다. 두려움에 떨던 나영은 이곳을 빨리 떠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더 알아보고 싶어 했다. 결국 그들은 피아노 주변을 살피던 중바닥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로 향하는 그 통로는 어둠 속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다. 그들은 통로를 타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는 생각보다 더 넓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통해 보이는 것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그러나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연달아 들리는 의문의 속삭임을 들었다. 우리를 구해줘. 겹겹이 쌓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너무나도 무섭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지하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허둥지둥 계단을 올라 다시 집 밖으로 나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지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마치 무언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다. 이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말한 귀신의 집에서의 경험을 절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 이후로 민수는 이유 없는 소름과 낮은 속삭임에 시달렸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가끔씩 그 음산한 순간들이 떠올라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는 놀란 듯 고개를 흔들곤 했다. 마을에는 여전히 그 집에 관한 전설이 남아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 그 집을 떠돌던 가족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 머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소문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낡은 전설과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갖고 있었고 밤이 되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민이는 마을의 뒤편에 있는 버려진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192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불빛이 깜빡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집의 지하실에서는 누군가의 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영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진 후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을 준비하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문이 삐걱거리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만 영민이는 앞장서서 한 방 한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렸지만 영민이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더욱 음산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으며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손전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지하실 안전 모퉁이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낡은 일기장과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행방불명된 딸을 찾기 위해 애쓰다 결국 슬픔에 잠긴 채집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마지막 몇 장의 사진에는 지하실에서 찍힌 듯한 모습들이었고 그 속에는 아이의 흐릿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민이는 주변에서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지하실에서 시작되어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는 소리를 따라 무언가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영민이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나서야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모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고 영민이는 지하실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내용을 읽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미스터리는 푸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도 소문은 끊이지 않았으며 밤이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슬픈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며 그곳을 찾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민이와 친구들의 경험 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영민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공포 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많은 공포 이야기를 찾아다녔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며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